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에 실패한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인간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김재규는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키워준 사람이죠. 김재규가 그만한 능력이 있었느냐?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정권 안보 차원에서 기용한 사람인데, 그리고 믿어줬는데 이렇게 배신되린다는 거는 너무나 참 인간적인 점에서 가혹한 일이죠. 김재규가 원래부터 박정희 대통령을 적으로 삼고 원망하고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김재규의 1차적인 적은 차지철 경호실장이죠. 지금 사진을 보면은 딱 느낌이 오는 것이, 김재규와 차지철은 물과 기름처럼 서로 섞이기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봐도 차지철 같은 사람은 독특한 사람이고 이 사람과 궁합 맞는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될 정도로 차지철은 독특한 인물이죠.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차지철을 오래 기용한 것이 화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1964년도 사진입니다. 오래전의 이야기지만은 유일하게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김재규가 왜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했을까?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을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11.6이 일어났던 1979년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집중해서 일어납니다. 근데 김재규가 그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 그리고 국내 안정, 이런 데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79년도에 8월 9일 날 그 YH 여공 야당 당사를 점거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걸 강경 진압했죠. 이 진압도 상당한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10월 4일 야당 총재였던 김영삼을 국회의원 제명했죠.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은 이제 부산과 마산에 민주항쟁이 있었고, 그리고 10월 18일 계엄령이 선포되고, 이 해법을 둘러싸고 경호실장 차지철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심한 갈등을 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김재규보다 차지철을 옹호했다. 지금 보면 난센스죠. 왜냐하면은 경호실장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에 끼어드는 거냐는 거죠. 경호실장의 자기 본분을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김재규는 중앙정보부장이니까 자기 본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차지철이 월권을 해가지고 이런 사단을 일으켰느냐. 결국 차지철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에도 피해가 왔다 이래 볼 수 있죠. 보통 그 대통령이나 왕의 경우에는 이제 통치권자를 암살한다고 할 때는 그 억제 요인과 촉진 요인이 있습니다. 억제를 하려면은 경호를 잘해야 됩니다. 물론 통치를 잘하는 게 기본이죠. 통치, 정치 이런 거 잘해야죠. 그건 기본이고, 경호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은 경호를 잘해야 됩니다. 대통령실 경호 조직이 비대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경호를 해야죠. 대통령이 궁정동 안가에 들어갔을 때 보통 경호원들이 안가에도 가고, 경호원이 안가에 가서는 총들을 전부 다 회수를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들어갔을 때는. 그리고 경호팀을 궁정도 안가를 포위하고 있어야 돼요. 궁정도 안가에 들어간 경호요원들은 그 중앙정보부 직원들에게 무기를 회수를 해야 되고, 그리고 경호실장이 총을 차고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다 안 지켜진 겁니다. 딴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 있었던 거죠. 나치 독일의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친위대 이런 게 있었잖아요. 원래 경호실은 대통령이 직접 지휘를 받습니다. 나치 독일의 친위대도 히틀러의 직접 지휘를 받았죠. 경호실장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위임해 놓으면 대통령이 위험해지죠. 대통령이 직접 자기 안전을 지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안 지켜졌다는 게 암살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반정부 세력이나 반란 세력이 가까이 있는 곳, 적정이 불안한 곳에 가면은 위태로워집니다. 내가 잘 모르는 곳,
적정이 있는 곳, 반동 움직임이 있는 곳, 그런 데 갈 때는 조심해야죠. 철저하게 경호해서 가야 됩니다. 그때 하여간 정치 상황이 김재규의 머리를 복잡하게 했던 것 같고, 대통령 머리도 복잡하게 했고, 그런 상황이죠. 상당히 혼란스러웠다는 거죠. 김재규도 무능력한 거죠.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게 가중되고 있는데도 가닥을 잘 못 쳤다고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은 차지철에 이런 거를 그대로 방임하고 있던 그것도 하나의 실책이죠. 힘의 공백, 권력의 공백이 있을 때 암살이 일어납니다. 대통령이 죽고 난 뒤에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잘해야죠. 대통령이 죽기 전에 잘해야 되는데 이때 보면은 총리가 최교화입니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 노재현이죠. 육참총장 정성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통령 행방도 모릅니다. 그만큼 차지철이가 나쁜 짓을 했죠. 왜냐하면은 대통령의 행방을 알려주지 않은 거죠. 큰 문제죠. 근데 이 사람들은 모르면서도 뭐 운명인가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완전 아웃사이더이고 방관자고 그냥 높은 자리에서 월급 많이 주니까 만족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는 대통령의 안위가 위태로워지는 거죠. 차지철이가 인해 장막을 쳐버렸다는 거, 대통령과 총리, 강요들과의 의사소통 채널 이런 걸 막아버렸다는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끊어내야죠. 근데 그걸 방임했거나 두둔했다면은 박 대통령의 실책이죠. 그 11.6이 일어났을 때도 상황 파악이 어려웠던 게 대통령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상황 파악이 어려운 거죠. 그 당시 김종필 전 총리가 공화당 총재였습니다. 근데 총재도 모르고 사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허둥지둥 달려간 거고, 회고록 보면은 김재규가 평소에 발작증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발작증이 있다면 대통령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차지철이가 그래 월권을 하면 잘라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걸 실행을 해야죠. 근데 회고록에만 이야기하고 사실은 아무런 조치를 못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회 소속 군인들만 성토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보면 전부 다 사심들이 많았습니다.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도 사심이 있었죠. 자기 직원들을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 박흥주 대령이라든지 박선호 뭐 이런 사람들, 김재규가 그 경호원들 죽이라고 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 죽일 테니까 죽이라고 했는데 그거 따랐잖아요. 그거 왜 따랐겠습니까?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원래 공무원이라는 거는 공무를 수행하는 거지 사람이 인적으로 종속시키면 안 됩니다. 또 종속되어도 안 되고. 그런데 김재규는 자기 부하 직원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그런 시해 사건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규는 하나도 떳떳한 게 없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가진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직원들을 사당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김재규도 하나도 떳떳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하나회 소속 뭐 신군부라고 하는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뭐 권익현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네들끼리 소수 집단을 이뤄가지고 공직이라든지 이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독점하겠다는 거, 독과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군인이 아니죠. 정치 군인이고. 그 군부는 다 깨끗했느냐? 그 군부도 보면은 정성화 총장은 선량하고 전두환 소장 나쁘다 이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육참총장이었던 정성화 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능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대통령 동선을 몰랐다는 거,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몸조심한 거. 대통령 시해 사건이 자기가 식사하던 장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으면서도 총소리도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김재규가 차를 같이 타고 갔으면서도 자기의 처신을 분명히 하지 않았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에게 충성한다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자기 행동을 했어야죠. 근데 그게 입증할 만한 그런 행동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적으로 처신한 거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내라도 잘 돼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신군부 아닌 군부는 뭐 깨끗했느냐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사실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비록 그 대통령을 시해하는 사건에서 현장 부근에 있고 총성 들었는데도 계속 참모총장 자리에 앉아 있고 본인의 양심선언처럼 자기의 어떤 그 괴로움이라든지 불찰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로 인해서 대통령이 비운에 돌아가셨다. 최신을 진짜 다 던져버리고 정말 참회하고 죄인된 심정으로 살아도 부족할 판에 거기서 그냥 묵묵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앉아 있었다는 거에 개인적으로 봐도 그건 좀 본인의 처신이 아쉬움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두환 소장 같은 경우에도 사후 수습은 수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고 이런 것들은 잘했습니다. 근데 보안사령관이면서 대통령 시해 전에 예방조치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을 했느냐 하면은 전혀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웃사이더였죠. 일어나고 난 뒤에 알고 그걸 좀 더 발빠르게 상황을 휘어잡은 옛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가 죽으니까 발빠르게 정권을 잡은 것처럼 그렇게 했던 거죠. 그거는 죽고 난 뒤에 그래 한 거죠. 죽기 전에 대통령 보호 그리고 불온한 상황이라든지 또는 김재규 발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지고 대통령한테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냈어야죠. 누구를 통해서든 대통령 위험합니다. 그런 신호를 보내는 건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주위에 군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총리가 외교부 출신이고 그 외에 전부 군인들입니다. 현직 군인이거나 예비역 군인들이죠. 그렇게 군인 출신을 많이 두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한 뿌리에서 나온 사람들을 많이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세력을 형성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끼리는 정보를 공유하지만은 다른 데 정보가 안 나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출신이다 보니까 상대를 좀 경계를 덜 하게 되죠. 그래 되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여러 출신 배경을 가진 사람들 골고루 배치를 해야 안전하게 되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경호실이 직접 통제하지 못하는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용납한 것도 문제죠. 공정동 중앙정보부장 안가는 전부 무장해제 시켜야 됩니다. 모든 총을 전부 다 회수를 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대통령 떠나면 돌려주는 식으로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공정동 안가를 딱 포위하고 있어야죠. 안에서 무슨 일이 있든 응원 나갈 수 있는 체제가 돼 있어야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믿어버린 거죠. 이런 것은 경호실이 정말 순진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장이라는 사람이 총도 없이 있어가지고 그냥 김재규가 총 쏘는데 대처도 못하고 대통령이 피격되는데도 막지도 못하고 차지들도 마지막에는 자기 살기 위해서 박 대통령 안중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차지들도 뭐 하나도 평가할 건 없죠. 이런 경호 실패 이런 것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병법적인 사고를 하지 않은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믿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조금만 친해지면 믿어버리는 거. 이런 게 굉장히 허점이고 결국은 암살자에게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처럼 일상적으로 병법적인 사고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박정희 대통령을 원수를 갚은 사람은 합수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죠. 전두환 씨가 박 대통령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신군부로 일컬어지는 하나의 장군들도 뭐 거기에 들어갈 수 있고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뒤에 대통령을 한 최규하도 공헌을 했을 거고 또 부총리 신년학 씨도 그렇죠. 우리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 재미있습니다. 고려 때 의종이 경주에서 자기를 수행하던 이민에게 죽습니다. 이민은 국왕 의종보다는 개성에 있는 군부 집권자의 명령을 이행한 거죠. 의종 입장에서는 상당히 서운했겠죠. 그 다음에 이민이 불충을 했기 때문에 자기도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민이 왕이 출장 가면은 원래는 경호대장으로서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아프다 그러면서 안 간 거죠. 병사들은 왕을 따라가 버리고 자기는 별장에 혼자 남는 거죠. 물론 일부 수행원들이 있었겠지만은 그때 최충원과 최충수 형제가
찌른 거죠. 사람 속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 없으니까 최충문이가 자기를 찌를 줄 몰랐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었죠. 최행 장군이 제주도에 목포 토벌을 하러 간 사이에 이 자제위 젊은이들하고 황관이 잠자는 공민왕을 시해한 거죠. 공민왕의 아들 우왕은 최행 장군이 그 여동 정벌 가겠다고 하니까 못 가게 하잖아요. 내 옆에 있어 달라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제주도 간 사이에 죽었다. 당신 못 보낸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또 위화도 해군이 일어나고 왕자리를 뺏기게 된 거죠. 사병을 거느리고 있는 이성계 장군은 자기 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3군, 고려의 전체 군대를 그 이성계한테 줘버렸으니까 이거는 고양이에게 뭐 생선을 맡긴 꼴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오왕과 최행 장군의 비극이 맞게 된 겁니다. 이 이성계 장군의 위화대 해군과 쿠데타, 이거는 뭐 당연한 경호 실패 사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만들게 되면은 결국 그 위험이 현실화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적대적인 장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게 카이사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에 호위 없이 들어갔잖아요. 원래 호위대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와도 된다 이렇게가 들어갔는데 원로원 의원들한테 단도에 찔려서 암살됐죠. 여기서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경호대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계석 장군, 장제서 총통이 장시해량이라는, 장시해량은 기본적으로 군불입니다. 국민당 군이 아닙니다. 다만 국민당 군을 돕는다는 거죠. 그런데 장시해량이 초청에 응해가지고 장시해량의 군불 지역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단신으로 갔기 때문에 경호원 몇 명 데려가봐야 거기 적지에서 무슨 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장시해량의 압력에 마지못해가 국공합작을 하게 되고 그 국공합작이 결국은 공산당 힘을 키워줘가지고 타이완으로 가게 되는 불행으로 이어진 거죠. 적대적인 장소에 함부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버마에 갔던 아웅산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굉장히 호기로운 거는 있는데 무모했죠. 버마가 우리나라하고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북한하고 더 우호적이었죠. 근데 뭐 지평을 넓힌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적대적인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북한 테러 분자가 거기 가서 폭탄을 설치한 거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감안하고 가야 됩니다. 여기 갔던 강요들 다 죽었잖아요. 예, 폭탄 테러에 죽은 거죠. 이건 참 민족적인 비극이고 경호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와 관련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